자, 이번 시간은 도시공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 자, 이런 교재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자, 지금 저희들은 평택시 녹지 지역 30만 제곱미터예요.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입안과 결정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평택시 녹지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은 누가 입안하죠? 평택시장이 정책을 입안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배웠죠.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녹지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한다면은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다면 경기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배운 거죠. 자, 평택시장이 정책을 입안해요. 그때 입안할 때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자, 도시공관리계획을 정책으로 입안할 때 입안의 절차는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죠. 제일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를 하게 되죠. 자,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 규정이 준용된다고 했으니까 그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도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조사 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그 기초조사는 기초조사 정보체계, 기초조사 정보가 획득되면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했고, 그 변동사항은 몇 년마다 확인합니까?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결과를 정보체계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죠.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적성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 5년 전 이내에 이미 토지 적성 평가 등이 있었다면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안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공부했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같이 읽어요.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취약성 분석, 이 세 가지가 포함돼요. 도시공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에 보면은 이 기초조사를 전부 하는 건 아니죠. 기초조사 등은 생략 가능합니다.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은 요약집에는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저기 기본서에 참고로 조금 더 폭넓게 체크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튼 도시공관리 평택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이 입안되려면 제일 먼저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평택시 주택지가 부족한지, 주택에 관한 사항, 또 교통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측량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주민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뭐죠?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입니다.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게 돼요. 그래서 꼭 좀 외워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 도시공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공고가 뭐냐면은, 여보세요?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평택시장이 입안을 하려면은 이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로 변경을 함에 관하여
평택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책안을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안, 아직 안건이잖아. 이 정책안을 평택 시민에게 알려야 되잖아. 이게 공고의 공고. 공고는 알리는 거잖아요. 어디에? 평택 지역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평택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평택시 녹지지역을 중심으로 변경하는 저 도시군 관리계획 안, 저 도시군 관리계획 안을, 계획안을 평택시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평택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평택시에서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개 열람형, 열람이 뭐죠? 읽어보는 거죠. 돌려가면서 읽어보는 게 공람이라 공람. 누구나 돌려가면서 그 서류를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으로 위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밀입니까? 공개입니까? 공개.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공개 열람시켜서 이 열람 기간 동안 14일 이상 열람되는 이 열람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평택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는 거야.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의견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열람 기간 중에 직접 제출받기 때문에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한 의견 청취는 간접적인 의견 청취입니까? 직접입니까? 직접적인 의견 청취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공청회를 개최하면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죠. 그때는 마이크 들고 의견을 들을 뿐이지 의견서를 직접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지는 않는 거라고. 그럼 공청회는 간접적인 의견 청취 방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광역도시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정책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인 방향만 가르치는 거예요. 평택시는 10년, 20년 이후에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돼. 그래서 추상적인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평택 시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행정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평택시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주거지로 변경되면 여기에 공장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침해를 제한받는다 이 말이야. 용도적이 변경됨으로 해서. 그러면은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공고 열람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에서 시험 문제 딱 받았는데 다음 주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공청회 단어가 보이면 틀린 거 아니에요.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공고 및 열람이 보이면은 주민의견 청취해서 공고 열람 단어가 보이면 틀린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참 쉽다는 거죠. 넓게 보니까. 그러니까 광역도시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절차를 넓게 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너무 고개 숙이고 너무 철저하게 하나씩 외워가니까 넓게 보이지 않는 거죠. 생각하고 현장을 상상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죠. 근데 그럼 공고 열람 절차 통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안건이 전부 공개돼 버리면은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라면은 정보가 공개되면은 적들이 알 거 아니에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도시군 관리계획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한다면은 주민의견 청취를 그칩니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다 나와 있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을 할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시험에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고 틀리는 거잖아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기초유사 생략 요건이니까 주민의견 청취입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평택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기초유사하고 그리고 평택시에서 발간되는 두 개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평택시청에서 14일 이상 공개 열람시켜서 14일 내에 그 의견서를 제출받는 거죠. 그리고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면은 이를 도시공원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지방의회. 지방의회니까 평택시의회. 서울은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되죠. 도시공원관리계획 입안 시 세 번째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되죠. 근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3개가 나와 있습니까? 1번 꼭 외워요. 1번 꼭 암기하십시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원관리계획을 정책으로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은 평택시 녹지지역을 30만 정도 주거지로 변경하면 용도지역 변경이잖아요. 이렇게 지정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정책은 평택시장이 입안하지만 마음대로 입안 못하고 평택시의회가 지방의회잖아. 평택시의회를 통과해야 평택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정책 입안이 가능한 거죠. 그럼 평택시에서 평택시 지방의회에서 다수결로 반대하면은 이런 정책은 평택시에서 마음대로 입안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택시장이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평택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싶은 정책을 입안하려면은 평택시장이 평택시의회에 가서 이런 정책 입안 과정을 설명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렇게 의견을 찬성으로 구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정책이 입안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지정하고 변경하면 정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입안되는지 도시공원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입안된 것을 결정합니다. 결정 절차입니다. 결정 절차. 여러분, 아까 입안된 도시공원관리계획 누가 결정하죠?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앞 시간에 누가 결정하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죠. 그럼 평택시장은 대도시시장 맞죠?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평택시장은 정책을 직접 입안할 수도 있고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 입안합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행정적인 절차 몇 단계? 이 3단계 절차를 거쳐서 정책을 입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할 거예요.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대도시장의 결정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 시장으로서 직접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을 위한 정책은 시장으로서 결정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국장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 결정자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도시공원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6개잖아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부터 저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까지 6개인데 그 6가지가 정책으로 입안되고 최종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입안할 때 3단계, 결정할 때 2가지, 협의 및 심의. 그렇게 해서 모두 5단계를 거쳐서 정책으로 최종 하나의 정책이 생산되는 거죠. 도시공원관리계획으로 입안될 수 있는 대상 6개가 하나의 정책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5단계를 거쳐서 정책으로 생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때 협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평택시장은 여기 대도시시장이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평택시장이 평택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려면은 결정 전에 그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한번 봐요. 평택시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녹지지역 30만 정도가 사라지죠.
그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죠. 환경부하고 관계돼야 안 돼? 환경부 장관하고 관계되잖아요.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 주거지를 변경한다고 하면은 환경부 장관이 기절할 거야.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야. 관계가 되니까. 이 결정하는 정책이 관계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군부대가 있어. 군부대를 그대로 두고 아파트 지으려고 밀어버립니까? 군부대 이전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관계되죠?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 장관하고 관계되잖아. 또 관계되는 행정기관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녹지는 보통 들판입니까? 산지입니까? 산지니까 산림청 관계돼야 안 돼요? 산림청하고 관계되잖아. 산림청장하고도 협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녹지 지역 30만 정도를 주거지로 바꾸면은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건설되겠죠. 그러면은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건설될 텐데 거기 아파트만 지어야 됩니까? 학교 지어야 됩니까? 초중고 들어와야 되죠. 교육부도 관계되네요. 교육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되지. 네, 이렇게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가 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가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중앙행정부의 장관과 협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산림청장은 장관이 아니잖아요. 협의 대상입니까? 제비입니까? 제비. 경기도지사 평택시장도 장관이 아니잖아. 협의 없이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는 시도, 대도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돼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을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어디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까지는 평범하고 이런 게 정답을 결정하진 않아요. 그냥 지문에서 O와 X로 판단만 하고 지나가면 돼요. 순식간에. 그리고 관계가 되는 행정기관장이 누군지 대충 이야기했죠? 결정해야 될 저 정책,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저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협의하라는 뜻이라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관계가 되는 모든 행정기관장이 아니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중앙행정부 장관과 협의하면 된다는 뜻이야. 이 정도만 구분하고 읽고 지나가면 돼. 이런 건 외우는 것도 아니라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답 결정 안 하죠. 이런 게 문제에서 정답을 결정하면 그 문제는 진짜 격이었거든. 그런 문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하면 되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 중요하잖아. 이런 것이 남과는 달라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될 대상, 국장의 협의 대상이 있다고.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될 대상, 국장의 협의 대상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된 도시공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공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될 지문이죠. 교재에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협의 보세요, 협의. 결정 신청 241페이지 중간에 딱 중간에 양가로 입은 협의되어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하고 협의하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뒤에다가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누구하고 협의하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되는데 적으세요. 그때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 적으세요. 교재에다가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 국장의 협의 대상,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 대상 적으세요.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될 대상, 국장의 협의 대상 땡땡이 불러드릴게요.
국장의 협의 대상 땡땡이 필기 준비됐습니까? 불러드릴게요.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 국장이 위반하여 결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죄송합니다.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변경 결정이 변경 결정.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변경 결정은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기본서를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이런 것은 기본서 참고. 요약집에 다 적을 수가 없잖아, 그죠? 기본서 참고라고 메모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는 시도도시기획위원회, 즉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되잖아요. 심의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심의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도 대도시에 있는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 거치면 되잖아. 근데 적어놨구나. 한번 봐요.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합니다. 밑에 필기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너무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칩니다. 밑에 필기되어 있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것은 참고가 아니고 별표 2개.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별표를 해두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됐습니다. 고개를 드시죠. 이렇게 해서 평택시 녹지지역을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봐주세요.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방금 결정을 했죠.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평택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정책이 결정이 됐죠.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면은 평택시장이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비밀로 해야 됩니까?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까? 알립니다. 이걸 며칠만 알려야 됩니까? 한번 녹지지역이 주거지로 결정되면은 다시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세대는 없겠죠. 그러면 이 땅은 주거지역임을 며칠만 알려야 됩니까?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까지 알려야 됩니까? 이 땅을, 녹지지역에도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은 그 땅을 10년 뒤에 사는 사람도 주거지역임을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 뒤에 그 땅을 사는 사람도 주거지역임을 알고 사야 되잖아. 그래서 오래 알리면은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라고 하잖아, 고시. 그래서 공고하고 고시의 공통점은 좀 알리는 건데, 공적으로 알리는 건데, 단기간 며칠 알리는 경우에는 공고합니다. 장기간 알려야 할 경우에는 뭐죠? 고시하는 거, 고시. 그래서 도시군관리구로 정책이 결정되면은 그 정책의 효력은 며칠입니까? 변경 결정 전까지 영원합니까? 변경 결정 전까지 영원하니까 고시를 하는 거예요, 고시. 그래서 도시군관리구는 결정되면은 공고합니까? 고시합니까? 고시. 고시가 뭐죠? 공적으로 알리는 거지. 고시. 누구나 정책 결정 사항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게 고시예요, 고시. 어디에 고시하죠? 중앙정부가 결정했다면은, 중앙정부가 결정했으면 어디에? 관보. 중앙정부는 뭘 발행하죠? 관보.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뭘 발행합니까? 국토교통부 관보를 발행해요, 관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평택시청에서 뭘 발행하죠? 공보. 이 관보와 공보의 정책 결정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부터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고시가 있으면은 어떤 법적 효과가 있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공부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자주.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죠? 첫 번째, 그 정책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해. 언제?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책에 줄 것이면 되죠. 다 나와 있잖아.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예요. 여러분 교재 241페이지 제일 밑에 결정고시 찾으셨습니까?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이 결정구조로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을 고시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정책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죠? 언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하는데, 그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 이렇게 단순한 게 시험 나와도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 번 냈겠죠. 여러 명이 틀렸다. 한번 봐요. 여러분이 쏘을 수밖에 없다니까.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 그 정책 결정을 한 날 그 정책 결정,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을 고시한 경우 그 결정을 고시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OX? X잖아.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을 고시한 날 그 효력이 발생한다. OX? X.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정책 결정의 효력은 발생한다. X.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되면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이 발생한다. OX? X.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 번 나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을 고시할 당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을 고시할 당시 인가 허가 승인을 받고 이미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및 공사에 착수를 한 자라면 그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잖아요. 나와 있네. 다 필기돼 있잖아요. 기득권 보호 찾으셨습니까?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당시 이미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자입니까? 사업 및 공사에 착수한 자입니까? 착수한 자 동그라미. 이게 핵심.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고시할 당시 이미 사업과 공사에 착수한 자. 그럼 사업과 공사에 착수했으니까 그 사업에 관련된 허가, 인가, 승인을 받았겠죠. 인허가 승인 받고 이미 사업 및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고시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과 공사에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다만 이렇게 시험 수차례 나왔다고. 시가와초등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밑줄 쭉 그세요. 손 떼시고 시가와초등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구의 결정 당시 사업과 공사에 착수를 한 자는 그 결정고시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관할 시청 군청에 허가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 동그라미. 3개월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설명 들으시죠? 여러분 대답하세요. 여기 제3종 일반주거직이에요. 물으면 대답하세요. 이게 제3종 일반주거직인데 일반 주거직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몇 종까지 시면 됩니까? 3종. 1종 일반 주거지의 지정 목적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그래서 3종은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3종 일반 주거지로 용도직이 지정된 곳은 고층 아파트 위주로 건축할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종 일반 주거는 고층 아파트 건축이 목적이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직일 때 50층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고 뭐 해야 되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두면 기득권 보호 받습니까? 공사 착수해야 됩니까? 공사 착수했지. 그래서 막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죠? 50층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3종 일반 지구지에서 용도지 변경된 거죠. 유통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거죠. 상업지역은 몇 개가 있죠? 3개. 중심 상업적, 일반 4개. 중심 상업적, 일반 상업적, 근린 상업적, 유통 상업적 4개가 있어요. 유통 상업적은 도매 시장입니까? 소매 시장입니까? 도매 시장. 서울의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상가가 위치한 곳이 유통 상업지이죠. 그래서 유통 상업지는 상식적으로 대규모 도매 시장이 위치한 곳이니까 도매 시장. 대규모 도매 시장이 위치한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상가가 위치한 곳이 유통 상업지이니까 남대문 시장 안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죠. 그래서 유통 상업지는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못 지어요. 그러면은 3종 일반지구는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니까 사업계 승인받고 50종 아파트 공사에 착수했는데 공사 착수 이후에 3종 일반지구지를 유통사업지로 용도지를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거죠. 그러면은 3종 일반지구지를 유통사업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먼저입니까? 50종 공사에 착수한 게 먼저입니까? 50종 아파트 공사에 착수가 먼저잖아. 이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당시 인허가 승인을 받고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죠? 단 시가 맞춰준구역과 수단조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라면은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면 틀려요. 그 결정 고시가 있어 날로부터 시가 맞춰준구역과 수단조원 보호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미 착수한 사업가 공사가 무엇인지 관할 시청구청에서 신고를 해주면은 몇 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죠? 3개월. 시가 맞추는 구역과 수단조원 보호구역 지정할 결정 고시하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구청에 와서 착수한 사업가 공사 내용을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가 공사는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시가 맞추는 구역과 수단조원 보호구역 기득권 보호 나오면은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되는 거죠. 이게 도시개발법에 가면은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가 그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착수한 사업공사에 계속하려면은 그 지정고시로도 몇 개월? 아니야. 그때는 1개월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공사에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시가 맞추는 구역과 수단조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는 3개월 내에 신고,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지정고시 당시 사업가 공사에 착수한 자가 기득권 보호받으려면 몇 개월 내에 신고? 1개월 내에 신고.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득권 보호가 수험 준비 끝이라니까. 오늘 공부하신 내용만 소화를 하시고 복습하셔도 국토교육법 12문제 중에서 적어도 3문제가 걸려요. 3문제를 잡는 거잖아. 그래서 국토교육법 12문제 중에서 8문제만 맞춰주시면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5월달에 처음 오신 분도 처음에는 막막하죠. 당연하죠. 처음이니까. 근데 딱 꾹 참고 믿고 2개월만 딱 기다려줘요. 2개월만 예습하고 복습하시고 따라오시면 2개월 뒤에 7, 8대 문제풀이를 할 때는 서서히 이제 앞이 희미하지만 밝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